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문제를 푸는 것과 아니면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개념을 정리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학습 효과가 높은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교과서가 있다라고 하면 암기 과목이에요. 사회 과목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교과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를 여러 번 읽어요. 그 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개념도 정리하고 뭐 자기가 노트를 만들어 정리할 수도 있겠죠. 그다음 문제집에 있는 개념도 여러 번 읽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. 자,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. 그러니까 개념을 막 책도 여러 번 읽고 암기하듯이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죠. 자, 이런 방식으로 하면 개념 정리가 잘 될까요? 생각보다 잘 안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또 문제점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눈으로 활자를 읽고 그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게 됩니다. 그럼 그거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 내용 자체를 재배열하고 정리하는 거죠. 그래서 정확하게 재배열도 하고 정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. 네, 두 번째는 설명하는 방법도 있어요. 말로 이제 어떤 내용인지 말로 설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. 문제를.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. 이 문제를 푸는 거는 뭐 질문을 던지는 걸로 대체해도 되겠죠. 뭐 가령 뭐 1대1로 과외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개념 정리를 하고 이 과외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. 자, 이거는 무엇이었지? 뭐 예를 들면 뭐 동학혁명은 왜 발생했지?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거에 대해서 끄집어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게끔 하는 방식이 되게 효율적입니다. 그래서 뭐 그냥 예를 들어 이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교과서 그냥 아무 내용 없이 여러 번 읽잖아요. 여러 번 읽고 또 문제집에 나와 있는 개념 여러 번 읽고 그렇게 해서 문제 풀잖아요. 이런 방식은 되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식이고요.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개념들을 읽었으면 그것들을 다시 내가 재배열하고 혹은 정리해서 하나의 개념 노트를 내가 직접 만드는 것. 두 번째는 뭐 설명하는 것. 세 번째는 문제를 풀거나 상대방이 질문하면 답하는 것. 이런 것들이 효율적인데 저는 특히 이 세 번째에서 문제집을 푸는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문제집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해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. 왜냐하면 내가 이제 뭔가를 공부했을 때 누가 나한테 질문을 던져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. 공부는 혼자 하는 거니까.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시험 범위가 뭐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어느 단원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교과서를 읽는다. 교과서를 읽어요. 대충 읽어요. 한번 뭐 밑줄 그으면서 막 읽습니다. 이렇게 읽고 막 머릿속에 안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두 번, 세 번 읽지 않고 한 번만 쭉 읽어요. 마치 느낌이 뭐냐면 예의상 읽는 느낌 비슷하게 좀 읽습니다. 한 번만 예의상 비슷하게 읽는 느낌으로 읽습니다. 교과서를 예의상 읽는 느낌으로 읽고 그다음 문제집을 풀 거면 모든 문제집의 개념들이 좀 있잖아요. 그럼 그 개념들도 좀 예의상 읽는 느낌으로 읽습니다.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난 이거 다 암기해야 돼. 난 이거의 의미를 모두 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 거야.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의상 읽듯이 가볍게 개념들을 읽습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바로 뭐를 하냐면 문제집을 바로 푸는 것이죠.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뭐 이게 뭐 예를 들면 암기 과목, 사회 과목이다 그러면 특히 이제 수학을 제외한 문제집들은 한 문제를 풀고 한 문제를 채점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. 수학은 그렇게 하면 문제 결력이 떨어져서 나중에 이제 그 고난도의 문제, 어려운 문제, 응용 문제들을 못 푼다라고 했잖아요. 수학은 그게 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수학을 제외한 모든 어떤 과목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문제를 푸는 거예요. 한 문제를 풀다 보면 교과서나 문제집의 개념들을 대충 읽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가 보면 뭔가 막히는 것도 있고 혹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. 그러면 그렇게 하다 문제를 풀어요. 푼 다음에 바로 채점을 하고
채점에 있는 해설지를 읽어보고 내가 맞았으면 왜 맞았는지를 또 문제집에 있는 해설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봐서 기억을 강화시키고 틀렸으면 어디가 틀렸는지를 다시 한번 교정하는 거죠. 자, 이렇게 뭔가 개념들을 수동적으로 읽고 계속 반복해서 보기만 하면 이게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이게 정확하게 들어왔는지,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면 내가 풀 수 있는 만큼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모릅니다.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알게끔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집을 바로 푸는 거죠. 문제집을 풀면 3문제 풀 때마다 바로 해설을 보고 맞춰서 맞았으면 내용들을 강화시켜요.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 때는 내가 맞았지. 그러면 아까 대충 봤던 교과서 내용들이 좀 뭔가 선명하게 머릿속에 정리되는 느낌들이 생깁니다. 그렇게 하고 문제를 풀면서 바로 틀렸으면 이거 나는 교과서에 봤던 거를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거는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구나.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. 밑줄 보면서 그거를 정리를 시켜 나가는 거죠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단원, 1단원이면 1단원을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. 이렇게 해서 문제집 한 권으로 정리를 했으면 개념 노트, 만약에 내가 나만의 어떤 개념이나 개념 노트를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문제집까지 풀어서 정리가 됐을 때 그때 만들어주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. 그래서 교과서랑 문제집에 있는 개념들,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맞거나 틀리거나 하면서 내가 좀 다시 한번 강조하거나 혹은 정리하고 싶은 부분을 체크를 했다가 나만의 개념 노트를 만드는 거죠. 그래서 문제집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강조되고 머릿속에 정리된 내용들까지 함께 해가지고 좀 완벽한 내가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체계해야 된 그런 개념들을 정리하면 좋습니다. 가끔 이제 오해하는 것들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. 어머님 같은 경우들 보면 수학 같은 걸 공부할 때 얘가 개념이 잡혀야 문제를 풀지 않냐 라고 하시는데 일명 타당하고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개념이라는 게 계속 설명을 듣고 혹은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계속 읽는다고 개념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잡히려면 만약에 문제를 안 풀고 개념을 잡는 방법은 그 개념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한테 설명도 하고 상대방은 거기서 다시 한번 되묻기도 하죠. 뭐 가령 이제 최대 인공위학수가 뭔지 내가 설명을 하면 상대방이 또 물어보는 거죠. 야, 그럼 최소공배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? 뭐 최소공배수에 대해 설명을 하면 야, 숫자가 3개일 때 최소공배수 구하는 방법은 어떻지?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래? 이런 식으로 뭔가 상대방이 질문을 던져주고 내가 설명을 한다면 개념만 보고도 개념이 좀 잘 정리가 될 수는 있지만 보통 그렇게 공부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념을 정리했으면 그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는 개념들을 한번 대충 이렇게 봤으면 그걸 막 여러 번 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. 여러 번 봐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, 사실은. 수학적 언어들이 너무나 추상화된 언어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. 그래서 대충 한번 읽어봤으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 개념이 어떻게 녹아나는지도 이해하고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다시 개념으로 돌아와서 내가 어디가 놓쳤는지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메타인지 좀 내가 정확히 알고 모르는 것들이 구분이 돼서 머릿속에 정확하게 집어넣어지고 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게 되는 거지 개념을 막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를 푼다 이거는 좀 약간 아닌 거죠. 문제를 풀어야 개념을 정확하게 그거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. 뭔가 개념을 배우거나 그러면 효과적인 방법은 누군가 나한테 질문을 던져서 내가 설명을 하거나 그게 힘들다면 문제를 풀어보거나 이런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들은 뭐 국어든 과학이든 뭐 사회든 뭐 상관없이 개념을 한번 대충 읽어보고 문제를 풀면 3문제 풀면 바로 채점하고 맞았으면 왜 맞았는지 해설지를 보면서 그 내용 내가 개념 속에서 약간 추상화되게 정리됐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강화시키고 틀렸으면 어느 부분을 내가 잘못 이해해서 틀렸는지 개념들을 다시 한번 재정리할 수 있게끔 그것들을 확인하고 한 문제 풀면서 바로 확인하고 한 문제 풀면서 바로 확인하고 해설을 읽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